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이거죠. 경남FC는 새로운 주장으로 하성민을 임명했습니다. 설기현 감독 체제로 탈바꿈한 경남FC가 2020 시즌을 이끌어갈 주장의 하성민을, 부주장에는 이광선을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주장이었던 백이종에서 하성민으로 새롭게 임명을 하였고, 부주장은 이광선 선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성민 선수는 이번에 다시금 영입된 네게바와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특히 새롭게 주장으로 임명된 하성민 선수가 네게바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네게바가 원래 이전에 그 경남에 뛰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꾀병이 심했던 선수인데, 그래서 십자인대를 다친 날에도 하성민 선수가 네게바가 꾀병을 부리는 줄 알고, 야 일어나, 뭐해, 또 아픈 체 하는 거야? 일어나 라고 이제 많이 좀 약간 다그쳤고, 그 당시 하성민 선수와 또 이제 같이 놀리던 경남FC 선수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네게바가 십자인대 파열된 거 알고서는 그 선수들이 다 엄청 미안했었고, 이제 네게바 선수가 돌아왔을 때도 이제 벽 보고 반성하는 그런 이제 약간 제스처를 좀 취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하성민 선수가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놀린 선수였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네게바가 진짜 장난치거나 꾀병 부린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남 선수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야 이제 네게바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네게바 왔을 때는 그런 장난 치지도 말고 네게바 오면 좀 잘해주자 라고 선수들이 이제 좀 다짐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네게바가 이제 완전히 오고 나서는 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하성민 선수가 그때 그리고 현재도 네게바 선수를 보면 많이 미안해하고 반성을 했다고 해요. 주장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나온 거겠죠. 양치기 소년 된 거지. 네게바가 장난으로 이제 막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다가 진짜 아팠을 때는 야 마 일어나 했는데 이제 진짜 아픈 거죠. 네.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이 좀 꾀병을 좀 더 앵간치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놀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게바도. 하지만 그런 거 차치하고 나서 진짜 십자인대 나가면 선수들은 십자인대가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어떤 부상인지 아니까 좀 많이 미안했겠지. 아무리 양치기를 했어도. 알렉산드르 코코린이 제니트에서 FC 소치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28살의 공격수이며 제니트에서 임대를 떠난 것이고, 자녀 시즌 동안 임대라고 합니다. 러시아 대표팀 동료와 같이 카페에서 한국계 러시아 공무원을 이제 의자와 주먹으로 두드려 패서 몇 개월 동안 구금이 되어 있었던 그 코코린이 맞습니다. 실력도 마트에 갔나 보네요. 코코린 얘기가 또 있었고, 토트넘은 레인저스의 모렐로스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레인저스의 스트라이커 알프레도 모렐로스와 깜짝 영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며, 토트넘은 이 23살의 콜롬비아 국대 스트라이커인 모렐로스를 꾸준히 관찰해 왔었다고 합니다. 남은 열흘 동안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토트넘은 바삐 움직일 것이고, 모렐로스는 케인의 대체자 겸 경쟁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모렐로스는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28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는 본인이 뛰었던 경기보다 더 많이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에 제라드 감독도 이제 인터뷰를 했죠. 우리는 절대로 모렐로스를 겨울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토트넘이 급하니까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레인저스도 사실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이 선수가 꼭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리그나
유럽 대항전 같은 데서도 이제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는 선수이다 보니까 레인저스가 이 선수를 팔 일은 100% 없다. 정말. 만약 얘를 팔면 뭐 제라드도 나가겠죠. 뭐.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니까 얘를 팔 수가 없어요. 토트넘 근데 유명하지. 잘하기도 하고. 좋아요? 저도 이 선수 좋아하는데. 뉴캐슬은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나빌 벤탈랩을 임대해 왔습니다. 6개월 임대이며 완전 구매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샤케에서도 결국 뭐 끝이 안 좋네. 네. 중간에 한번 정신 차리면서 좀 잘하나 싶었더니 네. 10번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영국 FA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기소를 했습니다. FA는 일요일 맨유가 리버풀에게 0대2로 패배한 경기에서 선수들을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초기에 인정되었던 피르미노의 두 번째 골 이후 이 골은 VAR 이후 노골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맨유의 선수들과 주심이 심하게 충돌했던 것 때문에 영국 FA가 맨유를 기소했고 VAR 주심이 골 이전에 있었던 반다이크의 대야 차징을 인정하면서 피르미노의 골은 노골이 되었습니다. 맨유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만 하며 리버풀이 1대0으로 리드하던 전반 26분 대야는 피르미노 골 당시에 주심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일단 기소당한 것이고 뭐 맨유가 사과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거는 저는 맨유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빡치게 심판을 받거든. 하지만 또 영국은 보수적인 나라고 심판의 권위를 좋아해. 이 나라는 권위를 이제 또 챙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소를 한 것이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걸 또 기소하네. 참 일거리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네. 불편하게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항상 정치건 축구만 말하면 항상 영국 축구 관련된 FA가 이제 뭐 감독의 징계 아니면 본인들의 실수 뭐 오심 이런 거를 인정할 때도 항상 그런 거죠. 맞아. 이거 오심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네, 꼭 이런 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럴 일이 없지.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짠나게 하는 거. 네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네. 그딴 식의 이제 사과를 하기 때문에 사람 더 빡치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어차피 오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맨유가 손해를 본 거야. 물론 데이아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카드를 받았어. 근데 이 판정에 대해서 오심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 카드가 소멸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카드는 또 카드대로 가요. 그 오심에 대한 카드인데 결국에는 이게 좀 약간 요상하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뭐 아무튼 이 피르미노 골에 대한 거에서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심판이 카드를 뽑은 거는 그대로 경기 중에 가고 스택이 쌓이는 건데 그 판정에 대해서 오심이야. 이런 거는 좀 약간 룰이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답답합니다, 이쪽도. 아, 꼰대. 치자리또! LA 갤럭시가 세비야의 치자리토를 영입했습니다. LA 갤럭시는 세비야의 치자리토를 이제 지정 선수로 영입을 하며 이 질라탄의 대체자로 이제 데려온 것 같아요. 뭐 나름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냈던 선수이고 우승도 맛 보았고 뭐 맨유와 레알에서 또 뛰었던 경험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독일 무대도 가봤고 스페인 무대도 또 가보았고 결국에는 네. 거의 말로죠 이제 은퇴 직전에 멕시코와 가까운 네, 미국으로 가서 가족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네, 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 예전에 그
첼시 경기 때인가 어느 경기였대? 울버햄튼 경기였나? 그 박지성이 골을 넣고 이제 치차리토와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막 뛰던 그 셀레브레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뭔지 헷갈리네 내가 좀. 챔스의 첼시전인지 리그의 울버햄튼전인지 좀 헷갈려 내가. 첼시전이 그게? 아, 첼시. 그때 이제 골 넣었던 왼쪽에 골대에 골 넣었던 거죠. 네. 그때였구나. 그때 참 그때 얼굴을 생각하면 참 진짜 어리디 어렸는데 어느 순간 치차리토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요. 네, 진짜. 혼자 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이 먹었지만 뭐 여튼간에 치차리토 얼굴에서 앳됨보다는 관록이 느껴지니까 이제는 그죠? 네. 나름 나름 고생도 또 했어. 안 한 것도 아니야. 네. 아무튼 치차리토가 미국 무대에서 잘 하길 바랍니다. 멕시코 선수들이 미국 리그 좀 많더라고 생각보다. 네. 그리고 어차피 멕시코 리그도 사실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프로 리그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좀 뛰다가. 제자리또 울버햄튼이 레오나르도 캄파나를 영입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SC 에콰도르 팀에서의 영입이고 울버햄튼으로의 이적입니다. 19살의 선수고요. 에콰도르 국적의 스트라이커. 연령별 대표팀을 다 거쳤어요. 네, 이 친구 아주 유명한 선수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거 맥도날드야? 아니죠? 아무튼 이 19살의 스트라이커 이 레오나르도 캄파나를 영입을 했고 3년 계약을 했고요. 이 선수는 당장 1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울버햄튼 언더 23세 팀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서 뭐 잘하면 콜업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뭐 다 기억하실 게 그 황희찬하고 원래 이제 링크가 같이 뜨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데려오면서 황희찬 영입이 안 될 것이냐 될 것이냐 그 얘기가 원래 먼저 나왔고 황희찬은 지금 쫑난 상태에서 캄파나는 이제 원래 금액이 싸요. 얘는 엄청 금액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뭐 빨리 데려온 것도 있고 네. 황희찬하고의 뭐 이 종류의 차이는 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군도 아니고 애초에 이 선수는 황희찬과 논외였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같이 결부시키더라고. 근데 이 선수는 역시나 이제 1군 팀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황희찬하고는 논외다. 지금 이제 뭐 포덴세 이런 애들하고도 이제 같이 링크가 떴던데 뭐 그 친구들하고도 이 친구는 논외다. 이 친구는 23세 팀으로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른 미네는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오드리오 솔라를 임대해 왔습니다. 6개월 단기 임대입니다. 물론 뭐 오드리오 솔라가 또 독일 무대에 또 잘 적응하면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급한 불 끄겠다라는 맨유란다. 미네네 네, 또 생각이겠죠. 오드리오 솔라가 2번을 배정받고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미넨이 임대를 좀 많이 데려오네요. 타 클럽 그때 이제 타 B클럽이죠. 바르셀로나에서 쿠티뉴, 뭐 인터밀란에서 뭐 페리시치,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오드리오 솔라까지 뭐 임대도 좋긴 한데 좀 팀에서 계속 쭉 밀어줄 수 있는 영입되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매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나쁘다라는 거 아니고 임대를 생각보다 많이 쓰길래 좀 특이하다 이번 시즌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황인범이 독일 이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황인범에게 관심을 보인 독일 내 클럽들이 많으며 도르트문트도 과거 이제 황인범을 검토했지만 선수층이 두터워서 구체적인 영입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황인범 측근에 따르면 현재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헤르타 베를린 등이 황인범 영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으며 라이프치히의 경우 황인범과 절친한 사이인 황희찬이 속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소속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마찬가지로 레드불 그룹이 운영하는 팀입니다. 네. 뭐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프치, 그리고 이제 뭐 탄탄한 중상위권의 전력인 프랑크푸르트, 그 같은 뭐 레벨로 볼 수 있는 헤르타 베를린 등이 황인범 영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도르트문트도 과거 황인범을 검토했으나 선수층이 두터워서 뭐 구체적인 영입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이제 20억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이제 그 인력 차이 때문에 독일 무대가 아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황인범이 함부르크를 원래 가고 싶어 했었죠. 네. 간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사 자체가 한준 기사이고 에이전트가 이영중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한준 기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영중 에이전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기사가 과연 몇 프로나 신뢰가 있을까? 그냥 분명히 이 황인범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던 라이프치히는 이런 건 맞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이 팀들이 뭐 이 황인범에 대해서 뭐 얼마냐, 뭐 계약이 얼마 남았냐, 요 정도로만 그냥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기사 자체도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과거의 도르트문트를 뭐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의 라이프치히, 그 다음에 헤르타 베를린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선수였다면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오퍼가 갔어야죠. 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관심 정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원래 제가 이거 방제를 지금 쪼잔한 토트넘으로 했는데 방제를 바꿔야겠다. 이게 좀 어그로가 필요하니까. 황인범을 노리는 라이프치히,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또 우리 오종호님이 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썸네일을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 너무 부탁하게 죄송해서 썸네일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황인범을 노리는 라이프치히를 해가지고 썸네일 쾅쾅 해가지고 네, 또 여러분들의 설날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네. 윤일록? 이영중이 유럽에 선수를 못 보내본 건 아니에요. 보내봤는데 그 뭐랄까 그 누구죠? 드림즈에서 이제 스카우팅 일 하면서 지금 에이전트 하는 사람 누구지? 지금 거기 고율러라고 이제 이름 붙였잖아요. 고세혁 같은 인간이에요. 네, 고세혁 같은 인간. 쉽게 말하면 축구의 고세혁 같은 인간이다.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전트가 당연히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득을 안 채울 수가 없어. 그건 맞아요. 나는 그래서 뭐 에이전트가 뭐 자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막 희생하고 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말로 선수를 꿰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좋은 클럽과 연결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이제 뭐 많은 돈을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수를 꼬셔올 때 뭔가 부풀리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뭐랄까 달콤한 말로 검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달콤한 말로 선수의 앞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든다. 네. 그런 거 느낌 아시죠? 네. 그런 느낌. 네. 옛날에 유명했던 그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뭐 이영중이나 이삭 토스트나 네. 다 이제 좀 축구를 이전부터 보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네. 유럽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아주 지저분하게 보내는 거지. 안녕하세요. 그런 스타일. 네. 그런 거지. 뭐 나름 자기의 뭐랄까 그 커리어에서 뭐 나 누구 보내봤어, 어디 보내봤어, 뭐 여기에 이 유명한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뭐 챔스 가는 선수도 많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독립력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그죠? 뭔지 알죠? 아무튼 그래서 물론 이제 황인범이 그 사람을 에이전트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소개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 양반이 이제 뭐 이제 특히나 이제 선수 계약할 때는 선수와 이제 대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부모님도 얽혀 있는 것도 많고 가족들도 얽혀 있는 것도 많고 또 어렸을 때 또 얽혀 있는 것도 많고, 또 황인범이 2부 리그에서 간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포기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좀 잘 유럽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네.
밴쿠버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 팀이 아니에요. 저 팀이. 꼴찌 팀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선수여도 꼴찌에서 이제 선수에게 결국에 심어줘야 되는 것들은 위닝 멘탈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버리는 듯 이 버릇이 들어야 시야도 더 넓어지고 선수의 동기부여나 꿈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 맨날 지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뭐하면 잘하면 뭐하냐? 맨날 지는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별론데 이렇게 되면 선수의 이제 밸런스 다 무너지고 멘탈도 무너지고 포텐도 무너지고 그런 거죠. 물론 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밴쿠버는 너무 좀 그렇죠. 황인범 소식을 잠깐 또 전했고요. 대한민국이 호주를 준결승에서 꺾고 9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호주 골대를 3차례나 때리며 경기를 지배했던 한국이 호주를 꺾고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진출권 9회 연속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도 기네스에 가나? 뭐 기네스에 별거 다 있던데. 아무튼 한국은 이제 호주와 어제 호주와 4강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었고 결승전은 이번 일요일 저녁 9시 30분에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30분이에요. 아주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겠죠. 주말 뭐 9시 때니까. 잘했습니다. 정태욱이 잘했고 김대원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오세훈도 잘했고.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경기 보면서 이번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경기가 그래도 짜증 좀 덜 나고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첫 경기 중국전이 좀 약간 불편했지 나머지는 다 좀 되게 괜찮지 않았나. 네. 뭐 중국전도 이겼으니까 결국에 그죠? 아무튼 올림픽 진출권을 따낸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여기 또 재밌는 소스가 있는데 권창훈 선수가 이 올림픽 나가는 대회잖아요. 이 대표팀 선수들이 올라오는 뭐 이렇게 SNS에 그 게시글마다 권창훈이 다 좋아요를 누르고 다녔더라고요. 네. 뭐 진짜 본인이 아마 올림픽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누른 건지 아니면 그냥 대표팀 선수들 어린 후배들이니까 이 선수들이 뭐 잘하니까 그게 좋아서 좋아요를 누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권창훈이 따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모든 게시글에 다 좋아요를 눌렀더라고. 아무튼 뭐 저는 SNS 안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 저렇게 기록이 남으면 그 누르게 되나? 난 잘 모르겠네. 난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고 알고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좀 약간 반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 하거든요. 저는 SNS. 이게 막 보니까 왔다 간 흔적 같은 것도 알 수 있다면서요. 너무 많은 게 기록돼. 항상 권창훈 하시던데 가족이에요? 알 거 없잖아요. 내가 권창훈 가족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에요. 저분한테만 저렇게 말한 겁니다. 네, 뽐새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도 뽐새 안 좋게 한번 해드린 거죠. 나는 항상 받는 만큼 드립니다. 네. 플라멩구는 티아고 마이아를 영입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왕 릴에서 플라멩구로의 임대 이적이며 2021년 6월까지 임대와 완전 이적 조항 700만 유로 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티아고 마이아는 일반적인 팬분들은 알기 되게 힘든 선수고 FM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100이면 100 알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고. 네. 그래서 이 티아고 마이아 선수가 나는 프랑스 리그에서 잘한다라고 소식을 들었었고 이탈리아 리그로의 막 오퍼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서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간대요. 네. 잘 안 됐나 봐요.
되게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무튼 티아고 마야가 브라질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난 이 선수 정말 잘 썼어요. 이게 특히나 이 선수가 좋았던 게 왼쪽 풀백대 수비형 미들대 중앙 미들까지 되기 때문에 어빌도 높았고,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윌리안 호세 영입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 중이고 레알 소시에다드 공격수인 윌리안 호세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 아침에 런던에 도착할 것이며 이번 이적료가 합의된다면 바이아웃 7천만 유로 910억보다 싸게 이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르카에서는 이 윌리안 호세 이적에 대비해서 소시에다드가 레알 소시에다드 B팀에서 공격수를 불러들였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바로 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사진을 안 가져왔나봐요. 미안해요. 근데 이게 사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진행할게요. 맨시티의 감독인 펩은 리그컵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잉글랜드 클럽들은 FA컵만 치르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리그컵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의 경우 리그가 개막한 8월이 지나고 9월부터는 주중에 리그컵 일정이 틈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구단들의 경우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등 국제 대항전까지, 유럽 대항전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리그컵은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이 박싱데이 전후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하는 좀 약간 불편한 경기였던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원흉의 경기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 등 다른 빅리그 구단들은 해당 기간에 겨울 휴식기를 보내는 반면에 잉글랜드는 오히려 경기가 추가되면서 겨울 이후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과도 연관된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과르디올라는 이런 지나치게 많은 일정들이 리그를 넘어서 국가대표팀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쪽 매체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장기 부상을 당한 해리케인과 레시포드를 언급하며 두 선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원들인데 이 선수들에게도 유로 2020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회일 텐데 아직 그 대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두 선수가 빠르게 복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역시나 빡빡한 일정에서 선수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약간 가혹한 일정을 치러냈기 때문에 이 부상에도 더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돌려서 말을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맨시티가 1월 30일 맨유와 리그컵 준결승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월 30일 날요. 다시 이제 준결승을 치르게 되는데 1월 26일 날 맨시티는 풀럼과 FA컵, 1월 30일 날 리그컵 준결승 2차전, 2월 3일 날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펩이 말했던 것처럼 3일 간격으로 계속 FA컵, 리그컵 준결승 2차전,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 경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 열리고요, 또 프리미어 리그 열리고요, 이렇게 되는 일정이 너무 좀 많이 버겁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노리치를 꺾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4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선제골의 주인공 알리가 때린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위로 뜨자 손흥민이 달려가면서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의지가 만든 골이며 균형을 깨는 데 성공한 토트넘은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보내며 2대1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얼마 만에 승리냐면 지난달 12월 26일 브라이튼전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 승리이며, 토트넘은 뭐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 처음 당연히 이제 승리한 거죠. 2020년 손흥민에게는 시즌 11호 골이자 리그에서는 6호 골이고, 손흥민이 이 골로 인해서 긴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또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골 넣었죠. 이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토트넘의 윌리안 호세에 대한 오퍼가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토트넘의 윌리안 호세에 대한 최신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최소 5천만 유로, 그러니까 원래 바이아웃은 7천만 유로. 근데 그래 바이아웃 안 줄 것 같으니까 5천만 유로만 줘 라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토트넘에게 제안했는데, 토트넘이 5천만 유로? 개소리질 2,500만 유로 해가지고 레알 소시에다드도 2,500만 유로? 개소리질 안팜? 니들한테 안팜? 빡빡이에 안팜? 이렇게 된 거죠. 쉽죠? 네. 그러니까 이 소시에다드가 이 선수에 대한 바이아웃을 7천만 유로 설정해서 5천만 유로로 깎아 주었어도 이제 토트넘이 2,500만 유로 주면 왜 못 파느냐?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2,500만 유로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토트넘으로 가는 게, 근데 토트넘으로 가는 건 선수가 좋은 거지 구단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구단은 이제 일정 받고 싶은 금액이 있는 거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건 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선수에 대한 가치, 이 선수에 대한 몸값에 대해서 서드파티가 있대요. 아, 최악이죠. 옛날 선수들이 이제 서드파티가 있는데, 요즘에는 서드파티를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선수들이 이 회사 들어가기 직전에, 아니면 에이전트 만나기 전에, 일단 뭐 자기에게 후원해 주거나, 후원해 주는 업체와 계약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서드파티를 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선수의 30%가 서드파티로 있기 때문에, 레알 소시에다드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금액은 받아야 이제 좀 남는 장사가 되는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제안한 건 2,500만 유로 325억에 딜을 했고, 그 딜을 레알 소시에다드는 야 우리 그거 30% 떼고 하면 우리 남는 거 없어, 우리 손해야,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생각해보면 파는 놈 마음이죠. 이 바이아웃은 선수와의 바이아웃이 아니라 구단과의 바이아웃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선수를 꼭 데려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 아스날 관련된 소식인데, 마르티넬리 주급 인상안을 계획 중인 아스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스날 소속 선수이자 브라질 언더 23세 대표 선수인 마르티넬리에 대해서 아스날은 대폭 주급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하며, 마르티넬리는 브라질 이투아노의 뉴스로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2017년 16살의 나이로 1군 경기에 데뷔했습니다. 2019 코파 아메리카가 개최되기 전에 이 브라질 대표팀에 불려가서 트레이닝 캠프에서 함께 선수들과 훈련했던 이 경험도 있고, 아스날은 작년 7월에 마르티넬리를 영입을 했고 이번 시즌 21경기 10개의 골을 기록했으며 3개의 도움도 함께 기록을 하면서 마르티넬리의 아주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한 해로 기억이 되고, 이 선수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마르티넬리의 이적 방지를 위해서 대폭 주급 인상 계획안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며, 현재 마르티넬리는 이제 주급을 1만 파운드 받고 있는데, 이 선수 뺏길 수가 있으니까 주급을 3배 올려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주급을 3만 파운드까지 올려줄 생각이 있다고 해요.
뭐 우리가 3만 파운드, 야 3만 파운드 주급 3배? 주급이 3배? 대박 했는데 이제 연봉이 3배도 아니고 주급이 3배 했는데 이 만약에 마르티넬리가 3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4,500만 원 정도 네. 되는 거죠. 뭐 근데 뭐 그것도 적다고 할 수는 없지. 아무튼 마르티넬리에 대한 평가가 아스날 내에서도 되게 고평가인 것 같고 당연히 이 어린 친구가 21경기에서 10골 넣었으면 네. 좋은 서브 자원 그리고 이제 좋은 이제 선발 자원으로 될 선수로 키울 수 있으니까 요즘은 어린 친구들 네, 뺏기면 안 됩니다. 가능성 있고 좋은 어린 친구들 특히나 공격수 그게 사실 뭐 그 공격수건 어디건 네,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 상황은 아시죠? 네. 예, 캉테가 어디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캉테가 뒷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수비하려던 찰나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이라도 뻗어서 이제 잡아보려 했지만 이걸 또 이마저도 이제 마르티넬리가 피해가면서 1절 찬스가 나왔고 아주 깔끔 이게 마지막에 그 찼던 그 코스가 정말 너무 쉽게 차더라고. 뭔가 진짜 축신처럼 그냥 아무 생각 이 정도만 차면 되지 뭐 꼭 뭐 슛을 세게 때려야 돼 하면서 그냥 툭 차면서 정말 이 감각적인 슈팅을 날렸죠. 네. 캉테가 저렇게 손을 뻗었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저 뒤에 오두이는 오 우리 큰일 났군 하는 표정이고. 네. 인터밀란은 애슐리 영 환영 파티에 모든 선수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뭐 보시면 많은 선수가 보이죠? 잠깐 당겨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해온 애슐리 영을 환영해주기 위해서 인터밀란 선수들은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애슐리 영과 모인 이 즐거운 분위기에 입단 파티를 함께 한 것이고요. 네. 이 보시면은 뭐 우리가 맨유에 있었던 산체스도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뒤쪽에 루카쿠예요. 요 뒤에 여기 반짝이는 머리 있죠? 요게 0입니다. 0. 이 앞에 램지도 보이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선수. 누굴까요? 얘입니다. 얘. 얼굴 윤곽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제스예요. 모제스가 여기 왜 있냐? 몰라요. 얘는 심지어 인터밀란 선수도 아니에요. 그냥 링크만 떴지.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인터밀란으로 온다고 봐도 되겠죠. 네. 아무튼 아직 오퍼란다. 오피셜도 안 나왔는데 가가지고 파티 참석하고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제 뭐 링크는 떴지만 오피셜도 안 나왔는데 벌써 자기는 선수들 만나가지고 파티에 참석하고 말이야. 저도 신기한 스타일이야. 그거는. 산체스는 표정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진짜 보면은. 참 축구계는 특히나 요쪽에 이 축구계는 참 어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식당 멋있다. 램지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얘가 에릭센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잘못된 건데. 다음은 태국 축구협회는 일본인 니시노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태국 축구협회는 니시노 감독과 재계약에 합의했으며 기간은 2년을 제한했다고 하고 달마다 1억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태국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달마다 1억이 꽂히면요. 네. 그러니까 이 달마다 1억을 받는다라는 것은 베트남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렸던 박항서 감독의 2배라고 하며 니시노 감독은 2020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과 이제 스즈키컵을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소화를 할 겁니다. 베트남 애들이 얼마나 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박항서 감독 아저씨는 그 기부도 많이 했더만. 진짜로. 아, 바라는 것도 더럽게 많아요. 코레일의 델로스포르트에서는 맨유에게 테베즈를 제안했습니다. 레시포드의 피로 골절에 의한 석 달 동안의 공백이 생겼고 맨유는 공격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많고 재정 부담이 없는 선수의 관심을 이제 받아보고 있는 맨유인데 이 명단에 테베즈의 이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13년 전 웨스트햄에서 맨유로 이적했었고 그때처럼 임대의 형식으로 이적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번에 테베즈의 임대 이적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데 테베즈는 보카 주니어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얼마든지 편하게 맨유로 이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가십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냥 뭐랄까 좀 억울로. 네, 억울로 써있잖아. 근데 제목에 써있듯이 억울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문 좀 읽어줘. 우리 한번 억울로 끈다. 테베즈 맨유 가길 바란다. 이런 거죠. 은퇴직 중인데 무슨 제가 질라탄도 아니고 중국 갔다 와서 폼이 다 죽었어. 네, 안녕하세요. 포항 스틸러스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장결이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포항은 오피셜로 이제껏 함께했던 장결이가 팀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결이 선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약 종료가 되면서 FA로 됐기 때문에 어느 팀을 구할지는 또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첼시가 카바니에게 오퍼를 했다라고 합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끝까지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에디슨 카바니를 임대 영입하는데 오퍼를 넣음으로써 스트라이커를 새롭게 구하려는 노력을 이전보다 좀 더 구체화시켰고 첼시의 제안은 6월 계약 만료 시까지 주급 3억을 받고 있는 이 카바니에게 주급을 부담하고 임대료까지 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지불하는 것이며 카바니의 이런 6개월 동안의 금액에 드는 금액만 해도 185억가량이 추가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러한 첼시 임대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대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355억에 그냥 이 선수를 팔고 싶다라고 의사를 드러냈으며 카바니는 파리의 이 기대치 금액에 한참 모자른 비드를 넣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18개월 계약을 원했었지만 여기에 첼시가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355억에서 한참 모자르는 금액. 내가 알기로는 이 파리가 원하는 금액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적료로. 근데 이제 대신에 개인의 협상에서 좀 좋게 제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바니는 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고 싶다 했지만 첼시가 갑자기 여기요 355억 없고요 임대 그러면 파리가 그런 거죠. 개소리 줄 이렇게 한 거죠. 런던 애들 돈 없어 줄 하면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얘 임대 갔다 오면 이제 나이가 더 먹는데 우리가 임대를 뭐하러 보내주냐. 무조건 355억이 팔겠다 하는 건데 이제 참 토트넘은 짜요. 토트넘이 나왔지 근데 여기 첼시가 짜요. 네. 첼시 돈 있는데 근데 나이가 33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입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완전 영입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바니 아버지가 현지에서 막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 아버지, 카바니 아버지, 저기 누구야 아들 어디 가요? 아들 첼시 가요? 아니면 뭐 꼬마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그랬대요. 우리 아들은 꼬마 갑니다. 네, 이랬다고 하니까 꼬마 가겠지 뭐. 아빠 피셜이 제일 잘 맞지 않겠어요? 그래도 본인 피셜 아니면 아빠 피셜이지 뭐. 금액만 이제 꼬마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꼬마는 이제 이적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고 첼시는 임대다 보니까 뭐 카바니 입장에서도 당연히 잠깐 갔다 오는 것보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이 생각일 테니 이렇게 첼시와 카바니의 임대설 이야기까지 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고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꿈꾸는 마음으로님 쿠키 100개 조던님 명절 잘 보내세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쿠키 100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쿠키 개씨도 너무 감사합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갈 뻔했어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에서 그리고 또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잇!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